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 연예가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스타의 입대 소식을 비롯해 스포츠 스타의 열애 소식도 있었고요. 안타까운 파경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들 윤지연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요,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바로 오늘이죠. 아쉬움 속에서 종영한 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의 마지막 세트 촬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배우들 간에 서로 배려하는 모습은 물론이고요. 호흡도 척척 맞았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금주의 연예가 클릭입니다. 이번 주에도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금주의 연예가 클릭, 지금 바로 클릭합니다. 그래 가자 가 뭐 별거 있겠냐. 걸어다니는 미담장인 강하늘 씨가 입대를 명받았습니다.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맹활약을 하며 대세 행보를 이어가던 배우 강하늘 씨가 지난 월요일 극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됐는데요. 기분 되게 홀감나고요. 근데 되게 좋고. 전 사실 짧은 머리가 더 편해요. 누가 봐도 군생활 너무 잘할 것 같고 과연 이 친구는 군대에서는 또 어떤 미담이 나올까? 소속사를 통해 조용히 입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강하늘 씨는요. 입소 전 팬미팅이나 언론과의 인터뷰 대신 자신의 SNS에 짧아진 머리와 함께 팬들에게 입대 소감을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디로 갈지 정해졌어요? 헌병대 지원해서요. 네, 그래서 MC 승무원병이라고요. 그 바이크 타는 헌병 지원을 해서 멋있는 거 아니에요?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수도방위사령부 승무헌병으로 복무할 예정인 강하늘 씨. 건강하게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충성! 근데 뭐 운동하느라고 바빠서 여자 만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다들 알아서 몰래 만난 거야. 겨울에 한국에 두 달 반 있는 동안 바짝 만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와 야구 여신 배지연 아나운서의 핑크빛 홈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3일 수요일이었죠.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 바로 류현진, 배지연 씨였습니다. 기사가 보도되자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임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류현진 씨의 마음에 강속구로 날아든 그녀, 배지연 아나운서는요. 슈퍼모델 출신의 빼어난 외모와 야구 지식까지 겸비한 야구 여신 스포츠 아나운서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머나먼 LA에서 열애설을 접한 류현진 선수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잘 만나고 있고, 일단 뭐 먼저 나와가지고 당황했고 지금 둘 다 지금 당황한 상태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씩 볼 때 그래도 더 좋은 거 보고 일단은 시기가 그만 일단 그거는 도움됐고 일단 그런 부분이 좀 많았죠. 2년째 연애 중이라고 밝힌 두 사람의 만남 뒤에는 사랑의 오작교 정민철 위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커플 탄생에 팬들의 축하 역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일단 서로 좋게 만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응원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류현진 선수의 시즌 경기가 끝나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두 분이 함께 만들 멋진 홈런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너무나 천생연분 같은 제 남편을 만나서 그룹 샤쿠라 출신 이은 씨의 이혼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2000년 걸그룹 샤쿠라로 데뷔해 그룹 해체 후 연기자로서도 활동을 해온 이은 씨. 지난 2009년 프로골퍼 권용 씨와 1년 열애 끝에 웨딩마치를 올리며 연예계를 잠정 은퇴했었는데요. 그러던 2014년 한 육아 예능을 통해 세 딸의 양육기와 3대가 함께 사는 소아 저택을 공개. 행복한 결혼 생활로 모두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죠.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진 12일, 기사는 당초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고 전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말 협의 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 씨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하루빨리 이혼의 아픔을 딛고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영화 감독으로서 성범죄자라고 저를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배우한테 이런 거 강요하는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영화 속 노출 장면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배우 곽현아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수성 감독과의 녹취 파일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곽현아 씨는 지난 2014년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배포했다며 이 감독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 8일 열린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곽현아 씨는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 표명과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 파일을 공개해 모두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녹취 파일은 IPTV의 무삭제판으로 노출 장면이 들어간 영화가 배포된 것을 이성 감독과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한 내용입니다. 공개된 음성 파일에는 이수성 감독과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아 씨. 감독님.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동의도 없이 이렇게 상반신, 노출신 넣어서 영화 배포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동의했어요, 감독님한테? 그거 내보내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제 불찰이고요. 그러면 지금 인정하신 거죠? 제 동의 없이 하신 거? 네, 인정합니다. 예,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감독님 찍을 때 얼마나 믿고 제가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감독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 치시면 어떡해요. 제가 일단 현아 씨 언제든 하여튼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서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현아 씨. 곽현아 씨의 녹취록 공개 이후 이수성 감독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대신 지난 7월 1차 공판 이후 진행된 이수성 감독과의 연예가 중계 단독 인터뷰에서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늦은 밤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서 곽현아 씨가 하도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되게 윽박지르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만나서 얘기를 좀 차분하게 해야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 부분을 다 녹취를 해서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변호사 사무실로 당장 와라. 이러한 두 사람의 법정 공방에 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곽현아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두 계약보다 서면 계약의 효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문헌에 적힌 의사표시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곽현아 씨가 패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곽현아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1심, 2심 다 이성 감독이 지금 무죄가 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녹취라든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서상의 계약서만이 오직 받아들여지는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영화계 내에서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좀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왜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 계약서 문제만은 우리 이제 좀 표준 계약서 같이 이제 만들어서 다시는 저와 같은 이런 계약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배우 계약서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고요. 곽현아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배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 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부동산 계약에서도 표준 계약서가 있다시피 이 배우와 그다음에 제작사, 감독 간에도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놓는 게 서로의 그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노출의 범위와 한계를 좀 설정하고 그걸 명백히 계약서에 넣어 놓는 게 향후 배우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 절대 용서 못해. 마음대로 해. 다 없애버릴 거야. 역대급 반전 스토리가 가득했던 화제의 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그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유쾌하고 훈훈했던 마지막 촬영 현장에 연예가 중계가 함께했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화제의
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의 마지막 세트 촬영 현장인데요. 지금 한창 촬영 중이거든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뭐 쓸데없이 애교를 부리고 그랬어요? 우리 범인을 인질로 데려갔다고! 마지막까지도 눈물 마를 수 없었던 이름 없는 여자의 촬영 현장.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예쁘다. 예쁘게 입었네요. 오랜만에 치마 입었어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려줄 수 있어요? 오늘요? 할머니 없어져가지고. 할머니 없어져서? 네, 찾는 거 알고. 아, 진짜. 미술 시간에 그렸거든요, 할머니. 봄이가 그리워하는 할머니 배종옥 씨를 만나봤는데요. 오랜만에 연예가중계 시청자분들 만났는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희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보민 폐렴 다 나와서 퇴원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딸 봄이 알고 보니 봄이었어? 나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죽어서까지 이원호 다 갚을 거야! 마음대로 해. 너랑 한패거리였던 네 양부모까지 다 한꺼번에 쓸어줄게. 8월 14일 14시 51분 김가혁은 사망.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제야 속이 우려네. 우리 가야 죽은 거 보니까 만족스러워? 우리 혜성이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가야까지 죽여! 너도 죽어. 우리 가야 죽었는데 너만 살게 놔둘 수 없어. 너도 죽어! 손녀리 진짜일지? 손녀리가 내 딸이라고? 당신이 내 엄마라고? 열이야. 말해! 당신이 내 엄마 맞냐고! 당신 오면 안 돼. 그동안의 악행을 후회하고 강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홍지원. 정신 차려! 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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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살아야 돼! 다시 시작해! 춥지? 따뜻한 차랑 담요 좀 가지고 올게. 엄마. 기억을 잃은 홍지원을 용서하며 아름다운 엔딩을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클래스가 다른 악역이 아니었을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했던 장면이 있을까요? 너무 많았죠. 많았어요. 남편이 깨어났는데도 막 수면제를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잠들게 하고 여러 가지 진짜 중상모략을 일삼았죠. 형수! 허말년 윤기동 지금 난리 났다지 아마? 내려. 네? 내리라고! 셋 다 죽어서까지 나한테 복수 한번 해봐 어디. 실제 촬영장 분위기는 항상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작품 끝나면 제일 이 아이스크림 먹었던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점심을 늘 같이 먹으면서 디저트를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이 애정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 마무리했고요. 단순 화재가 아니라 방화로 밝혀졌답니다. 손열이가 우리 쪽 옷 불태워서 우리 팀 물 먹이려고 불낸 걸로 몰아가자. 악역은 참 저하고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요? 워낙 착하니까요, 제가. 순수하고. 아니 이런 건 원래 상대 배우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거든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서지석 씨의 재발견 딱 무열이에요. 무열이에요. 그 말은 네. 악역에 정말 최적화된 배우인 걸로. 대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알며 회장님하고 사모님께서 답변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근데 그게 다예요? 보라. 서 여사님까지 웬일이십니까? 변호민이 말할 수 있다. 기센 여자 대처법.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모른 척한다예요. 고개를 다 돌려도 안 돼요. 그러면 혼나요. 고개를 약간 45도에서 밑으로 이 정도. 이 정도 해야 돼요. 이 정도에서.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럼. 거야?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또 이 질문 빼놓을 수 없죠. 네. 실제로는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단연 1위인지.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하지. 배종옥이지. 아, 네, 역시 45도 각도 잊지 않으셨고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렇죠. 얼른 들어가. 빨리 옷 갈아입어야 돼서. 들어가. 들어가. 문만 닫으면 돼. 문 열고 하셔도 돼요. 아유, 제가 너무 들켰나요? 아시죠?
그리고 열심히 촬영 준비 중인 두 주인공 오지은 씨와 박윤재 씨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윤재 씨는 오늘 제가 모델인 줄 알았어요. 모델 백스테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옷을 정말 여러 번 갈아입으시더라고요. 오늘 이게 제가 속옷을 입고 연기하는지 셔츠만 입고 연기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한쪽에 대본 들고 있고 막 스타일리스트 양쪽에서 막 벗기고 있고 그냥 아이언맨 같아요. 아이언맨 박윤재 씨의 또 다른 모습. 6시 여리 씨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나도 일어나요. 밥 먹는 시간, 잠드는 시간. 우리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한다는 기분으로 항상 여리 씨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지. 순해 봐. 이게 상당히 제가 그렇다고 하면 제 인생이 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연기를 되게 잘했던 걸로. 연기를 잘한 거지. 제가 그런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은 조금이나마 기대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아닌 걸로. 혹시 변우미 씨가 깜짝 퀴즈를 준비하고 가셨어요. 아, 진짜요? 꼭 두 분께 이번 이름 없는 여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사는 무엇일까? 1번 홍지원이 난 아니야, 난 몰라. 용서 못해 제일 많이 했나? 용서 못해. 맞아요. 그리고 구해주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영수님. 그 다음에 김무열 씨는 대사는 없고 우리 기다만 이렇게 5가지를 보기를 주셨는데 두 분이 생각했을 때 1위는 무엇일 것 같아요? 용서 못해. 가만 안도가 더 많아요, 사실. 용서. 가만한도도 아까 나왔었어요. 홍지원 가만한도. 이거는 변우미 선배님 자체적으로. 네, 맞아요. 혼자 분석하시고.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 거죠? 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저기 엄마랑 외할머니예요? 저희 이름 없는 여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호응과 그런 격려 덕분에 저희가 정말 신나게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 없는 여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할게요. 네, 이름 없는 여자 배우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곽현아 씨 심경 고백 후 이수성 감독에게 저희 연예가 중계가 취재 요청을 드렸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6년 후면은 저희 그 연예가 중계 리포터 생활 20주년이 되는 자칭 마스코트 연예가 중계 마스코트 김태진 씨가 준비했는데요. 네. 게리 6년 남았네요, 6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갤리라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만능 엔터테이너 배우 윤계상 씨인데요. 팬들의 애정 공세에 수줍어하시면서도 굉장히 화끈한 팬 서비스를 보여줬습니다. 잠시 뒤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충무로를 책임지고 있는 네 배우 조진웅, 송승헌, 정만식, 정진영 씨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네 사람의 케미를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우, 기대됩니다. 명성황후 시해범을 죽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청년이 조선인들의 대장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역사가 될 것이다. 영화 대장 김창수입니다. 네, 믿고 보는 배우들이 뭉쳤습니다. 대장 김창수의 주연 배우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의 좀 신분이 다 다른 상황들이죠. 제가 감옥 소장이고요. 얘기부터가 뭐죠? 이분들은 제 밑에서 구르는 사람들. 참고로 저희는 그 던져주는 의상은 그냥 입었고요. 예. 여긴 맞춰 입었습니다. 저희는 좀 거의 동일해요. 105. 네. 난 100. 굉장히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조진웅 씨. 네. 영화 속에서 유독 맞는 장면이 많았던 조진웅 씨. 어우, 정말 아파 보이죠? 갑자기 눈물이 나나?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때렸어요? 나 한번 여쭤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대본에 그렇게 써 있었죠. 감독님께 물어봤어요. 이런 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리얼하게. 감독님이 수원 씨 뭘 어떻게 해? 때려야지. 저는 너무나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저한테 거의 모든 출연자가 저한테 맞기 때문에. 때리는 연기, 맞는 연기 중에 좀 더 편한 건 그러면 차라리 맞는 연기?
과연 대답은? 아니, 그래도 때리지 중간에 솔직히 즐기는 눈빛을 제가 봤거든요. 즐기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정만식 씨? 맞는 연기가 아무리 연기지만 그래도 저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 감옥소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고. 저한테 맞으셨잖아요. 매달려 제가 맞췄어요. 제가 그렇지 않은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 매달리고 맞고 끌려갔구나. 누구 손에 맞을 때가 제일 아팠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게 어딨어요. 맞으면 다 아프죠. 저는 맷집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종례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촬영 끝나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골이니까 또. 한잔 하고 싶은데 뭔가 거리가 없잖아요. 예. 이걸 제도처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종례를 생각해요. 종례, 예. 그거는 무조건 거쳐야 하는 거니까. 그 종례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일과가 끝나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나 송승헌 씨는 그 종례를 일부러 피했다고. 저는 제가 갈 수 없죠. 왜요? 소장인데. 그래서 국립원장하고 있는데 진웅 씨의 그 주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침 6시에 촬영이면 최소한 뭐 12시엔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 6시면 뭐 한 5시 한 50분까지 마셔야 되니까. 어이구, 예. 체력이. 야, 무슨 말씀입니까? 촬영에 전념하고요. 정말 열심히. 자네 소맥 말아본 거 내가 봤네. 내가 말아주지 않았는가? 정만신 씨가 저보다 왕의 어려워요. 남자, 7번 방의 선물, 국제시장까지 1000만 영화에 출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흥행작이 많으실까요? 영화를 많이 했나 보죠. 확률적으로 많은 거다. 글쎄, 근데 결과적으로 기록은 관객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배우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충무로에서 요즘 가장 핫한 배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죽는 날까지 주인공 안 할 거예요. 네. 저렇게까지 예민해지고 저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 능력치하고는 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의 말씀이신데. 겸손해요. 미남 배우분들에게 잘생긴 거 아세요? 잘생겼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막 되려 알죠? 제가 잘생겼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미남 스타란 수식어 어떠십니까? 우리 봐야지. 되게 궁금하다. 아버지께 감사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예?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러시네. 송승헌 씨 보다도 잘생기셨어요. 훨씬 더. 아버지 발끝도 못 따라간다고. 댓글들이. 예, 저희 아버님 너무 멋지셨죠. 예,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요. 좀 멋져요. 우리 아버지도 잘생기셨었는데. 아니 근데 혹시 그런 얘기 갑자기 슬퍼지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가 못생겼죠.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엄마가 그러죠. 가족 디스 있나요? 여자 가수들이 이상형으로 많이 인터뷰 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트와이스의 지효 씨, 왜? 구구단의 김세정 씨, 아이오아이 하셨던. 세정 씨가? 네. 그리고 박보람 씨, 뭐 래퍼 키썸. 중요한 건요. 예. 누구시 다 아십니까? 알아요. 아이고. 진짜 웃긴다 저거. 원어원 알아요? 원어원 아세요? 저장 이런 거. 정말. 정진영 선생님도 아세요? 저장 알잖아. 대장 김창수의 배우들은 어떤 분야의 대장일지 물어봤습니다. 홍보대장도 좋고요. 식탐 대장도 좋고요. 정진영 씨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나는 쓸데없는 생각 대장이다. 그 쓸데없는 일 왜 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 애들한테도 그러고. 그거 참 무례한 말 같아. 그 쓸데있는 일이 뭐야 도대체? 뭐 돈 되는 일을 하란 얘기야? 뭐 출세하는 일만 하란 얘기야? 그게 최근에 했던 쓸데없는 생각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다. 정말 위트 있으십니다. 너 왜 그러니? 쓸 게 없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나는 고집 대장이다. 어떤 고집이 있으시죠? 얘기하다 보면 그게 틀렸어요. 네. 예를 들면 네. 틀린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요. 못 대처먹은 거 아니에요? 그쵸. 못됐어요. 저는 못된 겁니다. 드디어 대장 김장수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대장 김장수 내 마음속 저장. 리허설 해볼까 리허설? 그래. 대장 김장수 내 마음속에 저장. 와 좋습니다. 저장. 선배님 저장. 미안해. 잘해볼게. 대장 김창수 내 마음속에
저장. 네 분이 함께해서 더욱 기대됩니다. 응원합니다. 게릴라 데이트! 수컷의 향기가 물씬 전의 얼굴 윤계상!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세계적인 인기신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나도 글로벌한 만남이 오늘 펼쳐집니다. Where are you from? 캐나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아, 일본. 그 어떤 게릴라 데이트도 오늘처럼 버라이어티하지 않습니다. 남자 중에 상남자 윤계상 씨와의 만남 기대되시죠? 윤계상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출발!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촬영하면서 지내셨죠? 네, 이번에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열심히 찍고 진짜 나쁜 놈으로 나온다는데 제가 연기하고 나서 첫 번째 악역 같습니다. 제가 맡은 배역의 어떤 이야기가 따로 있고 마동석 배우님이 맡은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동석 씨? 그 두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그 영화가 결말이 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면은 마동석 씨도 나쁜 놈인가요? 아닙니다. 마동석 씨는 착한 놈. 엄청 착한. 형사. 예,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 형사였고. 그러시군요. 저기, 와! Where are you from? This is famous guy! 세계적인 인기신데요. 참 짧아요. 윤계상 씨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저는 G.O.D 처음 나왔을 때부터 윤계상 씨 딱 찍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윤계상 씨 이름으로 삼행시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옷 띄워주시죠. 윤계상을 봤다. 개 탔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기분을 범죄의 도시와 함께. 이분 홍보팀 아니에요? 홍보팀? 떨어지네요. 홍보팀 같은데요? 범죄도시가 딱 떨어져. 윤계상 씨입니다. 윤계상 씨가 이번에 새로운 영화를 찍었는데 제목이 범죄 모인데 그 나쁜 벌써 나빴어요. 마동석 씨가 주먹으로 때려잡는 형사고 윤계상 씨는 정말 악랄한 조폭인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마블리. 윤계상 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춤이건 노래가 혹시 요즘 홍보 때문에 지쳐 계세요. 노래요? 노래건 뭐든 좋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윤계상 씨를 위한 수줍은 세레나데.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남자 둘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그 와중에 갑자기 다가갑니다. 어색했겠네. 윤계상 씨 몸둘 바를 몰라 하죠. 박수. 좋습니다. 우리 반장님. 반장님 안녕하세요. 헬로. I'm coming from France. 프랑스. 게임 해볼게요. 게임. 이분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밀치기 게임. 오케이 게임. 자 갑니다. 다 알아듣잖아요.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오케이. 반장님. 보기 좋아라.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몇 번째입니까? 일본. 혹시 원하는 팬 서비스 있습니까? 허그. 갈까요? 세계인과 함께하는 게릴라 데이트. 세계인이 함께하는 게릴라 데이트. 계속 이어집니다. Poland, can you speak Korean? No, actually not, but I will learn. I love you. Where are you from? Canada. We are the world. 오케이. We are the world. 호응이 최고죠? 어서오세요. 오늘 홍대 무슨 날인가요? 오늘 지구촌 대축제인가요? 야, 저 정도 누군지 나갔으면 아세요? 저도 윤계상 갈 씨? 네네네. 배우. 네네네. 실제로 본 거 처음이시죠? 네네네네. 실물이 나요? TV가 나요? TV가. 이거 어떻게? 역시 외국인들은 솔직해. frankly speaking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했던 게릴라 데이트 같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윤계상 씨와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너무 많이 막 몰리시니까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낯가림이 심한 게 개인기 피치기. 야, 이렇게 많은 사람분들이 저희
봐주시니까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영화 얘기 많이 못 여쭤봐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장르의 영화인가요? 재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딱 버무려서 요리를 내놓는 듯한 네. 여러 가지 장르.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고 또 그러면서 긴장도 되고 네. 작품 결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배우가 항상 도전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면 저는 언제나 네. 출연료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관 있습니다. 상관없지만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예. 상관 있습니다. 그치. 너무 적게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변신을 위해서 이제 헤어스타일도 직접 제안하셨다고요, 감독님한테. 네.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머리가 굉장히 길고 수염이 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좀 괴기하면서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좋다고. 네. 머리카락을 떼니까 이제 이 머리카락이 화제가 됐던 사진이죠. 이탈리아 남자. 비슷한 똑같은 모습. 딱 멋있게. 제가 왜 저런 변신을 했을까? 야 열심히 했구나.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이건 좀 틀린데? 뭐가 달라서? 넘기셔서. 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묻어가시려고. 자꾸. 이거 굉장히 비싼 미용실에서 머리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개인이 하신 거고, 이분은, 하여튼. 인간 윤계상의 천의 얼굴과 무한 매력에 대한 사례 연구. 천의 얼굴 윤계상이라는 단어가 G.O.D 때부터 그쵸, 있었는데 무대에서 저도 이 천의 얼굴이 무슨 천의 얼굴인지가 궁금해요. 하나는 그래서 초록창 지식인들을 통해 답을 얻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윤계상 씨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윤계상 씨가 보는 이로 하여금 특별한 거부감 없이 눈이 즐거운 외모를 갖고 있다. 하늘천의 의미, 하늘도 감동한 얼굴이다. 천 그런 의미를 팬들이 부여한 거죠. 요렇게도 쓰시고 요렇게도 쓰시고 잘생긴 얼굴 다 소비하고 계신 거죠. 좀 엽기적인 사진 보고 재밌어 하시라고 올리는 건데 뭐라고 남기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납니다. 잘생긴 내 얼굴, 극적인 하룻밤, 극적인 눈알. 재밌게 하시네요 인스타를.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초록점 지식인들이 윤계상 씨에 관련해서 어떤 거를 궁금해하는가? 진짜 궁금하다. 윤계상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제 살아생전 마지막 소원이 바로 윤계상 실제로 보고 악수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공 50 어디를 가야지 윤계상 씨를 마주칠 수 있는 건지. 운동하고 헬스장 집에 있고 집에 있고 거기 이분 그래도 소원인데 마지막 죽기 전 소원인데 어떻게 한번 네 뵙고 싶네요 진짜. 무대 인사 오시라고 그러죠. 무대 인사 오세요. 내공 50입니다 라고 하시면 악수 꼭 해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분이 2004년 4월 4일 올려주셨는데 살아계시다면 이번 영화 범죄도시 무대 인사 때 꼭 오셔서 내공 50건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면 꼭 악수를 해주셔서 소원을 풀어주시는 걸로. 10월 4일 저희 범죄 영화 범죄 액션? 범죄 액션. 누가 누구한테 알려주겠냐. 정말 재밌고 유쾌하고 통쾌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윤계상 씨. 이번 영화 대박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나쁜 남자로 변신한 윤계상 씨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영화 대박나십시오. 자, 이어서 심야 식담 만나보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1인자의 자리, 국민 MC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유재석 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김생민의 베테랑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생민 씨. 네, 베테랑 만나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코믹 영화계 시조새 최성국 씨입니다. 전 줄 알았어요. 예. 네. 벌써부터 웃음이 나오시죠? 최성국 씨의 진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리포터 생활 21년, 리포터계 시조새. 야, 벌써 21년? 21년이 됐나요? 네. 왜요? 보고 싶었죠? 저 몸을 늦추이 베테랑 출연 100회를 노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자! 오늘 주인공은 누구지? 2000년대 초반 예뻐집니다. 한국의 진캐리 표정 마술사라고 불리며 시청자들의 배꼽을 빠지게 한 죄 많은 인물이죠. 일명 배꼽도둑. 한동안 원정이라도 나갔는지 국내에서 안 보이더니
최근 또다시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빨리 들여보내! 베테랑 시작합니다. 기대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귀하신 분이 오셨군요. 이름? 말이 짧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배고파요. 아이고 선생님 오랜만에 봤는데. 형이 일단 주먹밥. 정말 웃기지. 자 여러분 목이 메이십니까? 자 목멜 때 1번 김칫국, 2번 미역국, 3번 채소국. 정답은? 3번 최성국! 최성국! 정말 최근 5년 동안 느낄 수 없었던 이승우. 진짜 오셨군요, 진짜.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최성국은 학창 시절 의대나 정치 외교학과를 가려고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 그때. 그러다 어떻게?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예. 일단 뭐 내가 공부를 더 하려면은 뭐 다른 학교로 이렇게 걸어는 놔야겠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예. 이 학교는 어떨까 해서 들어간 게 이제 서울 예전 연극과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너무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대와 연극과는? 연극은 어떨까? 그냥 이런 호기심에 처음에 시작을 한 거라서 연극이 좋아서 들어왔던 이 친구들 그때 이제 동기들 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좀 막 미안했었어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혹시 좀 잘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예, 저 킹카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람 불러놨으면 이런 거 좀 해줘요. 킹카였다고요? 예. 제가 형하고 학교를 같이 이 얘기를 해줄게. 여의도 동창들을 만나잖아 가끔. 예. 야, 너 옆에 증인 없다 네 맘대로 막 얘기하고 다니더라. 사실 이 얘기 좀 듣긴 했어. 옆에 없잖아 뭐. 내 맘이야. 전 옆에 안 봅니다. 예. 앞만 봅니다. 예. 안재욱 씨의 제보입니다. 학교 다닐 때 최성국은 럭셔리 남으로 유명했고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타고 다녔는데 특히 여자들을 유혹할 때는 항상 셔츠를 풀고 금팔찌를 과시하는 춤을 췄다. 이거 아주 유명합니다, 학교 회사에서. 한때 이게 유행이었어요. 예, 좀 이렇게 굵을수록 좀 유복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한 2억 개 하고 다녔었어요. 예. 근데 이게 나이트클럽 이런 데 놀러 가서 막 춤추고 놀잖아. 그럼 사람들이 우리 때는 되게 많았거든? 잘 안 보여. 이렇게 차를 빽빽하잖아. 그럴 때 사람들 춤추고 있는데 내 손만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철렁철렁 하면서 멀리서도 보이는 거야. 성국이 저기 있구나. 유복한 집 아들 최성국. 근데 이제 연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신동엽, 안재욱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MBC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같이 갔어요. 예, 안재욱 씨랑 맞아요. 세민형이라는 형이랑 이렇게 같이 갔는데 두 분이 붙었고 제가 떨어졌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문이 하나 딱 열리더니 누가 봐도 중고차 하얀색 중고차가 이렇게 딱 들어와갖고 딱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이 탁 열리면서 안재욱 씨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선글라스 딱 벗으면서 성국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야, 너 합격했다 그러더니 그래. 앞에 아래서 술 한잔 마시자.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도 시험 다시 보자. 절실함이 생겼군요. 아니, 그냥 사실 탤런트 시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말인데 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 안재욱 씨와 이제 그날 이제 소주 한잔 하고 가신 다음에 이제 2달 있다가 SBS에서 이제 탤런트 시험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붙은 거죠. 그렇죠. 합격하시죠. 그 형이 SBS 면접할 때 되게 독특하게 보셨어요. 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대로. 최성국 씨는 여자를 몇 명이나 사귀어봤냐라는 질문에. 예, 맞아. 그때 제가 나왔던 대답이 선생님은 그거 세면서 하십니까? 정자 이렇게 세시나? 이렇게 했어요. 긴장을 안 하시는군요. 당황하지 않았던 게 마음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 저희 작가님이 얼마나 고심해서 형님 걸 썼겠습니까? 보세요. 멜로의 왕자 최성국. 왕자였어요. 뭐야? 잠깐. 진짜. 잠깐. 모른다니까. 2년차 8월의 신부에서 인기 순위 1위를 2개월 동안 하셨는데 이게 인기가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이게 팬레터 많이 받고. 그냥 캔커피 광고 모델 하셨네요? 예, 그때 이제 다 한 번씩 겪는 거예요. 으로 보낼게요. 아직도 있어요. 왜 지금도 갖고 계세요? 안 믿으니까.
무려 상대 역이 김하늘. 그 시절 인기 스타들의 전유물이었던 캔커피 광고 접수. 정말 멋집니다. 내가 코믹 쪽으로 가야겠다 한 게 원빈과 소지섭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그거는 내가 봐도 참 이쁘게 잘생긴 거야. 내가 앞으로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외모는 자신 없다. 그럼 내가 연기를 내가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었죠. 코미디 영화를 주로 나오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없는 캐릭터를 좀 만들어 보지 않을까 해서 영화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영화 색즉 시공을 시작으로 오직 최성국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베테랑 코미디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실 좀 활동이 약간 뜸해진 시기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영화가 좀 연달아서 두 개가 좀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성욱 씨 걱정하지 마. 이번에 왜요? 한국 영화가 하나 있는데 스릴러가 하나 붙는데 저 신인이라 그래요? 이랬었어요. 그게 추격자예요. 김현석 씨가 이제 구세주 2라는 영화를 이제 찍게 됐어요. 영화가 무슨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 있었어요. 우와! 예. 이건 됐다. 이게 원앙 소리예요. 소한테 졌어요. 스스로가 내가 소한테도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좀 쉴까? 이런 생각 이제 하기 시작했죠. 가끔 후배들이 물어봐요.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냥 극복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 네. 그거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건데 그걸 왜 굳이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래. 그냥 슬럼프 왔니? 해갖고 그냥 왔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얘가 이제 잘 있다 가요. 그거를 굳이 이걸 막 벗어나겠다고 운동하고 어디 가갖고 무슨 트레이닝 받고 이러면은 글쎄 나는 더 쫓아다닌다고 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재도락의 기회가 바람처럼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짤 하나로 인생 역전. 갑자기 한류 스타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게 중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죠. 저랑 같이 찍은 영화예요. 영화 속 한 장면이죠. 눈은 슬픈데 입은 웃고 있는 일명 우픈 짤이 중국에서 이모티콘으로 탄생. 짤 하나로 대륙을 접수합니다. 중국을 가봤더니 공항이 막 난리 났거든요. 공항이? 예. 내 자료화면 보내드릴게요. 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성국 씨가 직접 제공한 최성국 중국 공항 직캠을 보고 계십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한류 스타 최성국. 2017년 가을 새로운 영화로 돌아옵니다. 구세주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 구세주 리턴. 사람이 되려면은 참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이 영화 참 잘 만들었다는 멋진 영화들 참 많아요. 자, 그런 영화 저런 영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부터 없어진 장르가 제가 지금 말한 구세주 같은 색즉시공 같은 영화 장르가 잘 안 보여요. 이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영화예요. 부담 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가족 코미디 영화. 마지막으로 이분 작년에 음원을 발표하기도 한 제주꾼인데 형님 이거 음원 발표한 거예요? 네. 음원 수익은 어떻게 돼요? 지난달에 6,200원인가 들었는데 아니, 같이 해봐봐. 내 인생 아다시 불타올라라. 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면. 저도 돈 많이 들어왔어요. 이걸 왜 같이 하자고? 훈훈한 마무리. 알겠어요. 최성국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대박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조사 끝! 앞으로 노래처럼 화려한 시대를 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대박 나세요. 빠르게 변화되는 예능 트렌드. 그 속에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이 피고 지는 와중에도 한 분의 흔들림도 없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온 국민 MC 유재석. 과연 그의 1인자 자리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목소리 정말 감미롭다. 저희가 심야 식당을 오픈하고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결혼 이제 곧 3일 뒤인가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씨. 사실 저도 장가 늦게 가서 그 신랑 입장할 때 중간에 조금 쉬었다 갔거든요. 어떻게 자신 있어요? 계속 네네. 그럼요. 전 아직 젊으니까요. 저 아직 30대예요. 아무튼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꿈꾸시고요. 네. 올해 예능 프로그램을 뽑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애가 중요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연애가 중요. 아, 이건 오해하는 거죠? 저는 마음의 1위는 항상 비워뒀거든요, 연애가 중요 때.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 뭐니 해도 좀 이렇게 지상파 3사 중에 통틀어서 가장 시청률이 많이 나온 저는 미우새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운오리 새끼 같은 경우는 뭐 독보적이죠. 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또 KBS 간판 프로 일요일 예능 1박 2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요? 요즘 트렌드가 아무래도 리얼리티 예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얘기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시골 경찰. 네. 다큐멘터리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휴대민박 오래된 사람 같아요. 본 프로그램 중에서 예능 프로그램 되게 참신했어요. 예능에서 아무래도 저는 윤식당을 생각을 해요. 약간 BGM으로 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중은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어떤 걸 꼽으실 거예요? 저는 아는 형님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호동 씨가 이제 과거에는 출연자들을 막 이렇게 압박하고 억누르고 약간 그런 캐릭터였다면 뭐 사건 사고 이후에 나오셔가지고는 약간 밟히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환자래. 다른 출연자들한테. 직업이 의사 선생님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은 강호동 씨, 뭐 윤식당은 이서진 씨, 이효리가 나오는 이효리 씨가 나왔던 이분이 빠졌나요? 국민 MC 유재석 씨가 빠졌나요? 네. 정말 이상하다. 국민 MC 하면은 유재석 씨인데 유재석 씨 프로그램이 없네요. 지금도 아마 프로그램은 계속 하시는데 그것만큼 이렇게 화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든 거 아닌가. 화제성에서 많이 떨어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 1인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리얼 토크쇼가 한참 그 트렌드로 막 등장할 때였어요. 굉장히 막 독설이 많이 나오고 그 시절에도 유재석 씨는 상당히 배려하는 그런 토크를 많이 했어요. 질문하고 다음 질문을 보고 대본을 보세요.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얘기를 눈을 아이 컨택을 하고 들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어때요? 대본 되게 많이 보시네요. 조금 하시던데. 너무 잘 어울려요. 대본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안 뚫렸나 봐요. 암기하시나 봐요. 유재석 씨의 진가를 드러나게 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명씩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저는 아무래도 전설의 쿠쿵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정말 단순한 게임을 정말 재미있게 만들었던 게 결국 유재석의 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았던. 저는 동거동락이 가장 많이 떠오르고요. MC로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저는 균형 감각인 것 같은데 되게 골고루 많은 사람한테 포커싱을 다 맞춰주면서 주인공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켜주거든요. 저는 뭐니 해도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무한도전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의 10% 이상을 지금 유지하는 건 유재석 씨밖에 없거든요. 무한도전도 최근 들어서는 시청률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유재석 씨가 시도를 한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 지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로 보면 객관적으로 예전만큼 굉장히 뜨겁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유재석 씨의 위기론, 이걸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저는 사실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유재석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제가 기자가 됐을 때부터 무슨 뜻이죠? 저희가 주구장창 썼던 얘기가 유재석의 위기. 아시잖아요. 이거는 1인자의 숙명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이미 1인자, 국민 MC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이제 저는 유재석 씨가 과거에는 뭔가 좀 측은한 캐릭터가 있었어요. 메뚜기. 네, 약간 마르고. 약하고 측은하고 요즘에 유재석 씨를 보면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뭔가 자기 관리의 결정체 같은 사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뭐 다 가진 자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과거처럼 막 응원하는 마음이 좀 덜 드는 거.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옆집 오빠나 가깝게 볼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도 너무 성실하게 잘 돼 있어서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되어 있구나라는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생각이 달라요. 저는 좀 가장 큰 원인은 유재석 씨가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예능 환경 안에서는. 요즘 잘 아실 거예요.
누가 메인 진행자인지 모르는 맞아요, 예능 프로그램이 맞아요. 진짜 많아요. 예, 예. 다 동등한 위치에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놓고 각각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누구나 다 수평적으로 주인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위기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하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변화를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죠. 1인자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야, 정말 무섭다. 아니, 변화가 없는 건 1인자를 유지하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 1인자를, 그러니까 내려놓음의 미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내려놓을 때 못 봤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근데 강호동이 내려놓은 다음에 지금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다시 부활했어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지금의 유재석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오히려 내려놓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100% 맞는 얘기예요. 저는 스타 MC 시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탑 MC가 되겠다라고 계속 노력하는 거는 참 상당히 무익한 일. 많은 MC들, 여러 개성을 갖고 있는 MC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난 하나다라고 하는 기조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요.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프로그램을 지금 이미 지속하고 있고 갑자기 이걸 다 중단하고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누군가는 위기라고 느끼지만 누군가는 그냥 과정이라고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정이다. 네, 과정이라고 하나의 생각. 과정. 너무 잘 가고 있고. 제가 유재석 씨라도 이 방송을 보면은 전화 한 통 할 것 같아요. 이지혜 씨한테. 예.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해서 뭐 여기 떠나서 뭐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모든 해왔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그럴 사람은 유재석 씨가 아니라 정준욱 한번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고 왔죠. 방송에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이 봤는데 잠깐 나오시다가 또 안 보이시는 강제로 모든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틀 안에서는 변화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 이미 틀이 마련돼 있는 틀에 내가 들어가면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게스트 출연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프로그램에 유재석 씨가 나오는 거죠? 꼭 보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학기줍쇼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레전드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경규 씨 있고 강호동 씨 있잖아요. 거기 유재석 씨가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정말 재밌겠다. 근데 왜냐면 그 세 분이 일반인들하고 만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일반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유재석 씨도 같이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유재석 씨 혼자 집에서 정말 있는 그 리얼 그 버라이어티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라는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슈퍼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남녀 MC일 때는 뭔가 이렇게 상하관계가 있는 것 같았는데 좀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여자 MC, 예를 들면 뭐 송은이 씨라든지 요즘에만 박나래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김숙 씨.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심야 식당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날 보고 좋다고 하는 게, oh yeah. 진짜 이건 말도